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날 밤 11시 반에 학생들에게 무료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아직도 안 하신 분들 계시죠? 꼭 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UC berkeley에서 기획과 박사과정을 취득했고요. 현재는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에서 연구원으로 포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멘토링 참석해 주실 분은 혁님인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작년 8월에 기계공학과 학부 졸업하고 7월부터 지금까지 네, 이제 국내 대기업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 직장이세요? 최근에 최근에 이제 퇴사를 하고 대학원을 가야겠다고 결정을 해서 퇴사를 좀 했어요?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아, 네, 그래서 일단 좀 조언을 좀 구해보고자 멘토링 신청하게 되었고요. 제가 글을 멘토링 신청할 때 적어두었거든요. 네, 지금 그거를 좀 봤습니다. 같이 봐주시면. 네. 네.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어, 알게 된 지는 좀 오래됐고요. 네. 2017년도, 8년도부터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어가지고 되게 옛날부터 알고 이제 있었구나. 네, 그래서 그냥 유튜브로 이제 간간히 보고 이제 전역하고 나와서 3학년 때 이제 유니스터디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강의도 들었어요. 네. 어땠어요, 강의는? 제가 방금 얘기한 그 내용이 맞아요? 그냥 기계과 학생이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내 강의를 들으라고 내 입으로 방정맞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저 때는 또 코로나여서 사실 온라인 강의의 퀄리티가 좀 많이 좋지 않았는데 음, 어, 교수님 강의가 정말 그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네요. 그리고 혹시 AI 방은 들어와 계세요? 네, 최근에 아,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늘리면서 들어왔구나. 1000명에서 네, 맞습니다. 1500명으로. 아, 그러면 아직 그 분위기를 다 못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이번에 시험 기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히 썼는데. 그래요. 아직은 뭐 분위기가 좀 자리 잡진 않았는데 이게 애들이 지금 공부를 할 때가 아니라서 그런데요. 아마 공부할 때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뭐 공부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이런 거 뭐 준비하거나 뭐 알아보실 때 보면 되게 좋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에게 뭐 채팅으로 제가 여기다가 링크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비밀번호는 5555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굉장히 좋은 방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직장을 때려치시고 또 대학원을 그럼 좀 붙은 거예요? 아니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붙은 거예요? 아니요, 저 내년 가을 학기 지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벌써 퇴사 예정이에요? 아직 퇴사를 안 하고 좀 나중에 할 예정이세요? 네, 지금 2월 음, 말까지는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다니시는 게 좋긴 한데 일단 좀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뭐 내용 읽기 전에 우리 승원님께서 AI 퀴즈 1등이라고 하셨는데 AI 퀴즈 같은 것도 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 1등을 하셨는데 1등 하셨어요. 그래서 축하드리고 나중에 어쨌든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열심히 푸시면 좋겠고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사연을 굉장히 길게 올려주셨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권준표 박사님. 저는 작년 8월에 인서울 기계공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국내 대기업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저한테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회사 다니고 있는지를 조금 저한테만 줌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강의와 멘토링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저희 학부 졸업 및 굳이 퇴사해야 돼요? 아, 아, 네, 좀 고민이 받았는데, 많은데, 네, 제 이 미래를 위해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회사 아닌가? 남들 다 거기 들어가려고 미치는 사람들 아닌가? 아, 근데 아, 막상 와 보니 또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끝나고 저랑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직장 다니는 그 사람으로서 진짜로 와, 나중에 퇴사를 하고 나서 네,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나보다 돈 더 많이 벌 텐데 왜 나오지? 이렇게 좋은 회사를 신뢰가 안 된다면 우리 좀 정말 신뢰가 안 된다면 장난 웃음기 빼고 연봉이 네. 얼마예요? 성과급 포함하면 어, 얘기해도 되나? 올해가 좀 예, 많이 나왔. 예.
새해 전후로 제가 거의 한 8천 가까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대기업 1년 차인데 8천.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요번에 많이 수입이 많이 나가지고 좀 네, 이례적인 경우고 여러분 평소는 한 들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뭐 많이 듣고 계시진 않지만 연봉 8천인데 퇴사를 한다고요? 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죽겠다. 아, 정말 나라면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나는 나야 뭐 그- 현대중공업 같은 막 회사 다니고 있고 막 지방에 있고 막 이러니까 뭐좀 힘들고 막 이래서 뭐 그만두는 것도 있었다 치지만 연봉 8천이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뭐 이 회사 가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참 대단하다. 읽어볼게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막 기대가 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저의 학부 졸업 및 취업에 있어서 박사님의 강의와 멘토링 영상들이 정말 한 줄기 빛과 같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상을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출퇴근길에 간간히 봤고 멘토링도 라이브 하는 거 실시간으로 조금 봤었습니다. 정말 긴 고민 끝에 저는 최근 퇴사를 결정했고 내년 가을 학기에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원 분야 및 이후 진로에 대해서 제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박사님께 조언을 한번 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이 회사 정도면은 그래도 본인의 커리어가 있을 텐데 참 오케이. 계속 지금 굉장히 잘 적어주셨어요. 같이 좀 볼게요. 퇴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뒤에 있으니까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제가 먼저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지적 성장에 대한 욕구, 해외 경험을 통한 다양성 및 사고의 확장을 얻기 위해 결국은 이제 해외에 나가고 싶다라는 게 분명히 있고 해외 취업 또는 교수 임용 도전 요게 확실히 있네요. 요게 확실히 있어서 좀 이러면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너무 좋은 회사인데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박사를 어디서 할 것이냐 그리고 연구 분야를 어떤 쪽으로 잡아야 국내 석사 이후 박사 유학을 가기에 유리할 것이냐입니다.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만 27살 나랑 똑같네. 나보다 한 살 좀 더 많네. 나는 그래도 28살에 박사를 했으니까 석사를 시작했으니까 28, 29 그다음에 30부터 박사를 했으니까 저보다 한 살 딱 많은 건데 나이가 적지 않다는 거 저 충분히 압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읽어볼게요. 토플이나 GRE를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사실상 연구실에 입학해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로 배워야 되는 상황이라 앞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저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 시기에 도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후회를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유 멋있다. 고민 중인 분야는 로보틱스와 시뮬레이션입니다. 학부를 다니면서 조금 더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두 분야 중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보틱스 중에서는 소프트 매트리얼을 이용한 웨어러블 로봇 제작 및 센서 개발 쪽에 현재는 관심이 있고 시뮬레이션 쪽으로는 CFD를 이용한 자연 모방 난류 제어 및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한 난류 예측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좀 워낙 뒤에 보면 학점이 나와 있는데 워낙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라서 재료와 어떤 유체 쪽에 동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다만 두 분야 모두 제가 석사 기간 중에 좋은 논문을 여러 편 혹은 단 한 편도 작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분이 지금 학부만 졸업하고 회사를 간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이런 고민이 들겠죠. 석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가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자대가 아닌 타대로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 이제 뭐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런 데로 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저에게 석박 통합을 제안할 것 같다는 생각도 물론 듭니다. 그렇죠. 실제로 가장 관심 있는 S대의 로보틱스 연구실 석사과정 학생에게 먼저 진학 관련 문의를 드렸으나 석사과정 학생한테 줬어요. 아마 제 또 멘토링을 보고 이렇게 메일을 보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제 멘토링을 보고 이메일 준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막 제가 이런 거 이거 되게 연락하면 답장 친절하게 오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벌써 한 단계가 지나가니까 멘토링이 되게 고급된 멘토링이잖아요. 벌써 이미 할 걸 다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니까.
이분도 어쨌든 석박통합으로 입학을 했고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랩실이어가지고 타대생으로 석사과정 입학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대요. CFT 쪽은 YK 라인에 나이가 조금 많으신 교수님을 찾아간다면 저를 석사과정으로 받아주실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현실 타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는 석박통합에 대한 이슈이기도 해요. 사실 제가 교수님들께 컨택을 다 직접 드려서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당연히 이거 어떻게 뭐 뿌릴 수가 없죠.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보고 나서 컨택 메일을 작성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국내 좋은 연구실로 석박통합을 진행한 다음에 포닥을 해외로 나가는 방향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게 좋냐라는 것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학교를 조금 낮추고 저를 일단 석사 과정으로 받아주는 곳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박사 유학을 도전해보는 방향이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또한 박사 유학을 고려하고 있다면 두 분야 중 어느 분야가 유리할지 아니면 희망하는 분야를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제 스펙은 지금 굉장히 학점이 좋으세요. 4.3 수석 졸업이에요. 자대 해석연구실 학부인 연구생을 1년을 해봤고요. 뭐 대회를 우승하셨는데 논문은 일단 없으신 것 같고요. 연구소 경험이 일단 있으세요. 아이고 그냥 대기업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최고의 그 기계공학 워너비 연구소입니다. 예. 점수 뭐 훌륭하시고요. 학부를 마치고 취업을 선택한 이유를 좀 적어주셨는데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 바로 진학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제가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결정과 제가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문제도 조금 있었어요. 따라서 제가 일단은 가고 싶었던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 경험을 해보고 돈도 좀 벌어본 후에 관심 분야를 찾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퇴사를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좀 미룬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회사 가고 싶으면 일단 회사 가라. 나중에 언제든지 퇴사하고 오면 되니까. 뭐 그거죠. 뭐 항상 얘기하던 거니까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퇴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퇴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원했던 직무가 아닌 직무를 배정받았다. 이게 문제가 큽니다. 이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이게 아니 미국처럼 팀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팀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입사를 해야지. 아직까지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막 뽑아놓고 인사과에서 배치하는 그런 멍청 회사가 어딨냐고요. 또 그 얘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아니, 나라는 OECD 뭐 OECD 이러는데 하는 짓은 진짜 무슨 후진국 똑같아요. 이게 물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는 거지만 아니, 언제까지 학생들이 지금같이 전문성과 특화된 어떤 능력을 다 갖고 있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이 시대 속에서 언제까지 공채해가지고 사람 일괄적으로 뽑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할 거냐는 거예요.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거를 나는 제발 좀 정치인들이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법이 안 바뀌면 이런 걸 안 바꿀 거거든요. 아 정말 나는 진짜 답답합니다. 이게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쨌든 회사를 가고 싶었는데 제가 원하는 직무가 아니었어요. 근데 뭐 보면 이분이 대기업 연구소에 들어갈 정도면 학부만 나왔는데 연구소 들어갈 정도면은 취업 거의 문 열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잘 들어가신 케이스죠. 이거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연구소에. 그렇죠? R&D에 계신 거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축하받고 또 학점도 좋고 수석 졸업했고 경험도 훌륭하고 대회도 우승하고 면접도 얼마나 잘 받겠어요. 그쵸? 신입사원 면접할 때. 그쵸? 아니 그랬는데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회사에서 그 원석을 못 알아보고 자기가 어디를 하고 싶니 물어봐서 그렇게 배치를 시켜도 모자를 망정.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퇴사를 시키고 있으니 이게 대한민국의 이 회사의 미래가 이게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회사도 정신 차려야 되고 정치인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 정치인들에게 표주는 여러분들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는 진짜로 진짜 국민 여론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 야, 언제까지 그 이상한 막 그런 거에 막 나라는 21세기로 지금 막 일론 머스크는 막 화성으로 보내고 있고 막 위성 막 몇천 개씩 쏘고 있는 이 마당에 언제까지 저 폴리티컬리 코렉션만 따지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나 진짜 코렉트네스만 따지고 있는 건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화가 나는데
단순 업무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자기가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나는 좀 직무를 바꿔달라고 하면 어떨까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좀 읽어볼게요. 학문적인 성장 욕구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으로 좀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잦은 조직 변경과 내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커리어 성장의 방향성을 잡기 어려움. 팀 이동 실패하셨구나. 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단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제가 해석적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네. 네, 아래도 적어놓긴 했는데 일단 저보고 석사 학위가 있냐고 물어봤고 음. 일단 결과적으로는 인사 쪽에서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팀 변경은 안 된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 하면 퇴사하겠다 이러죠. 그러면 바꾸지 않을까? 아, 거기까지는 제가 좀 음. 쫄려서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쫄리지. 이거 나도 나 퇴사해본 사람이잖아. 내가 이거 멘토링 아무나 못해요. 내가 다 해본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사람들 여러분들 모르죠? 이거 퇴사하는 게 뭐 이메일 보내서 뭐 봉투 하나 이렇게 뭐 꼬깃꼬깃 넣어놨던 걸 이렇게 꺼내는 줄 알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퇴사하는 과정. 되게 살 떨려요. 얘기하는 거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못 얘기했죠 아직. 팀장님한테만 지금 얘기를 했고요. 했어요? 네, 엄청 떨리죠? 얘기할 때. 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 떨려요. 이거 안 해본 사람들 모른다고. 이거 팀장님 저 죄송한데 할 얘기가 있습니다. 엄청 떨린다고. 난 아직도 그때 그 느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지랑 뭐 조직 문화 이런 게 좀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게 있구나. 막상 회사 여분이 제가 해석 희망했던 그런 CA 직무가 아닌 설계 데이터를 관리하는 팀에 배치가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서 이 디벨롭먼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누군가가 해야 되는 잡무를 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학사를 졸업한 학부생을 데리고 와서 이런 잡일을 시키니 이 만족을 하냐? 그쵸? 이게 뭐 본인이 좀 하려고 하는 연구소의 일을 뭐 리서치 쪽이라든가 디벨롭먼트 쪽에서도 그나마 조금 의미 있는 연구하려면 석사학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안 거죠. 회사 가서.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알려준 사람이 없었지. 내가 멘토링 할 때 그런 얘기 안 했나? 근데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은 이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쵸? 네, 사실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응. 동기는 아니고 이제 한 학기 선배인데 네. 나이는 똑같고 이제 그냥 학사로 제가 지원했던 직무 이미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음. 그 케이스를 보고 저도 학점도 이 정도 되고 경험도 음. 있으니까 편하면 붙겠다 싶어서 이제 붙었는데 막상 이제 입사를 하고 나니 이제 다른 팀으로 배정이 된 거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회사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아유, 참.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네,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예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혹시 결혼 안 했, 결혼을 뭐 좀 하실 그런 좀 분이 계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아예 싱글이세요, 지금? 네, 맞습니다. 선택에서는 좀 자유로운 상황이구나. 오케이. 저는 이때 여자친구가 있었고 지금 와이프인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되면은 일단 봅시다. 그래서 원하던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주어진 업무를 정말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예측이 됩니다. 최근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 한 건을 마무리하고 나서 입사 후부터 지금까지의 지난 저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제가 속한 조직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팀 이동도 시도해보았지만 옮기려고 하는 팀에서 저희 석사학위 여부를 물어보았고 결과적으로 인사 쪽으로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팀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셨던 거고요. 제가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속한 환경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장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다시 꿈꾸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용기 있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냥 제가 좀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혹시라도 그냥 여기 와주셨잖아요. 여기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학부생들에게 그냥 본인이 네. 이런 결정을 한 마당에 좀 느끼는 바가 있으면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제가 잘 쌓아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고 해도
그 사이사이에 엄청난 시련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잘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아직 그 중간에 서 있는 것 같고 음, 네, 항상 이제 네, 이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뭐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단언코 얘기하지만 본인이 이 회사에 남아있을 시 10년과 20년 뒤에 본인의 어떤 인생과 뭐 저처럼 제가 딱 이랬으니까 저도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석사를 하고 미국으로 박사를 해서 지금 제 삶과 굉장히 달라져 있다는 걸 저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도 또한 이 멘토링을 하는데 굉장히 저도 많이 공감도 되고 이 고민에 대해서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속 시원하게. 저라면 음, 저라면 미국의 다이렉트 PhD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한국으로 안 거치고.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그런 길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음, 선뜻 모르겠죠 할 수 네, 있을지. 네, 또 당장 준비하려면 내년 상반기에는 어학 성적만 취득을 해야 되고 음, 하고 하는데 좀 약간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네, 얼마 바로 다이렉트. 모았어요? 좀 실례가 안 되지만 지금. 제가 5천 조금 넘게 모았습니다. 많이 모았네. 돈 얼마나 받는 거야 진짜. 진짜 뭐 연봉이 8천이 뭐 당연한 거겠지만 세전이긴 해도. 제 생각에는 회사 좀 다니시면서 어차피 못 자르잖아요. 본인이 진짜 심각한 네, 맞습니다. 어떤 근태를 하지 않는 한 못 자르거든요. 네, 그냥 반복적인 업무를 딱 할 정도만 하고 차라리 영어 공부를 좀 해서 토플 만들어 놓고 그냥 미국으로 다이렉트 PhD를 가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그게 제일 제가 먼저 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약간 그 교수 임용에 대한 생각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교수 임용을 진짜 바라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그 교수라는 이미지와 앞으로 10년 본인이 교수가 될 수 있는 10년 뒤나 10뭐 8년 뒤의 그 교수랑은 굉장히 달라질 거거든요. 지금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도 희망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 생각엔. 근데 해외 경험이라든가 해외 취업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이거는 해외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석사가 없이 학부로 가긴 했지만 학점이 워낙 훌륭하고 대회 우승한 것도 있고 회사 경험도 있고 그 회사가 일반적인 어떤 사업부가 아니라 어쨌든 R&D 센터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IT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용어 물론 연구부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좀 부끄러운 그런 IT 기술 개발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했던 게 있고 수석 졸업인 것도 있으니까 저라면은 애매하게 한국에서 석사하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갈 것 같습니다. 대신 아마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논문을 한두 편 쓴다고 쳐도 본인이 MIT나 스탠포드나 이런 거를 쉽게 갈 수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거는 본인도 아실 거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결국은 현실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레벨을 희망하냐면 미국을 만약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골을 희망한다고 했을 때 결국 탑 10 정도 주립대를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죠? 뭐 일리노이나 뭐 미시간 같이 조지아텍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좋고 이런 학교들이 희망하는 딱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는 내가 지금 뭐 논문을 써본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겁이 나고 석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런 우리나라에선 석사를 안 뽑고 석박 통합으로 뽑다 보니까 이거 못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막 포닥을 미국으로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선택이고요. 최악의 선택입니다. 한국에서 석사 박사 해가지고 해외로 포닥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최악의 선택이고요. 해외로 포닥 가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냥 석사라는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프로세스예요. 이게 굉장히 웃긴 게 미국은 석사가 없어요. 학부 졸업하면 바로 박사예요, 원래.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럼 왜 애매하게 석사가 있냐? 그러니까 석박 통합이라는 말 자체도 웃긴 건데 우리나라가 애매하게 독일 시스템, 그러니까 유럽 시스템과 미국 시스템을 짬뽕을 갖고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역사는 잘 모르는데 저도 미국에만 있었을 땐 몰랐는데 독일을 살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독일은
석사학위가 있어야지만 박사를 할 수 있는데 박사가 짧아요. 3년이면 다 졸업해요. 왜냐면 콜수학이 없거든요. 논문만 몇 개 쓰면 졸업할 수가 있어요. 3년만. 리모트로도 해서 졸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석사 때도 하고 박사 때도 수업 듣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고 대신 미국은 박사가 콜수학이 굉장히 빡세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석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본인이 학부 졸업을 수석으로 했고 학점도 굉장히 훌륭하고 여러 가지 성과도 있으니까 차라리 저는 좀 눈을 낮추더라도 네. 뭐좀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런 데도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아마 랭킹이 어떻게 되냐?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랭킹을 치면은 그렇게 높은 데는 아닐 건데 나올려나? 38위 뭐 이러거든요. 좋은 학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데를 나오면은 미국 네. 회사 취업 다 해요 다. 아리조나를 아. 왜 들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런 대학이 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미국은 워낙 주가 많아서 다 좋거든요. 제가 애플에서 인턴 했을 때 그 친구 대학원에서 같이 인턴하던 친구도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나온 그 대학원 나온 친구였는데 뭐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애플 다녀요 지금.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원래 매스컴도 많이 탔어요.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좀 굉장히 혁신적인 학교라고 좀 얘기도 많이 나왔고 US 뉴스 랭킹으로 해가지고 메카니컬 뭐 엔지니어링 그래주에이트로 검색을 하면은 사실 본인들이 지금 희망하는 학교들이 다 좀 뭐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좀 희망하는 이런 뭐 좋은 학교들이 있겠죠. 뭐 그걸 제가 뭐 당연히 무시하는 게 아닌데 뭐 MIT, 스탠포드, 캘텍, 버클리, 조지아 텍, UIUC, 앤아버, 퍼듀, 코넬 뭐 다 좋은 학교죠. 프린스턴. 프린스턴이 9위겠어요? 이 9위가 아니거든요. 프린스턴 진짜 좋은 학교인데 걔는 기계공학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공학과 작든가 없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 랭킹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랭킹에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어쨌든 카네기 멜론이라든가 뭐 오스틴 이런 데 좋아요. 근데 이렇게 모어 스쿨 해가지고 41위에 애리조나 스테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쪽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뭐 텍사스에 있는 베일러 유니버시티 161위 이렇잖아요. 이런데 제가 이런데 가란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뭐 왓슨 그 소니 뭐 뱅햄턴 있는 그 이쪽 SUNI 이런데 뭐 버스턴 유니버시티 이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런데 나오면 다 취업해요. 아주 좋은 회사로 해외 취업 다 할 수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저라면 뭐 클락슨 이런 데도 사실 사람들 전혀 모르는데 클램슨 이런데 제가 그 클리블랜드 이런 데도 뭐 좀 시골이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지. 이런 데는요. 이런 데를 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요. 콜로라도 스테이트 이런 데 뭐 너무 좋지. 뭐 볼더 뭐 이런 데 너무 좋죠. 뭐 진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뭐 당연히 좋은 대학이고 다 좋은데 다시 원래 돌아가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본인이 그러면 왜 대학원을 희망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딱 눈에 들어온 게 지적 성장에 대한 욕구는 뭐 당연한 거고 해외 경험을 하고 싶고 해외 취업 또는 교수 임용이잖아요. 해외 취업과 해외 경험을 하려면 무조건 해외를 가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OPT가 있으니까 비자 때문에 그래요. 비자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비자가 없으면은 취업을 못 합니다. 근데 비자를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되게 대단한 사람이면 받을 수 있겠죠. 되게 대단한 사람이면 뭐 스카우트 돼서 그렇게 따면은 뭐하러 이런 고민합니까? 그냥 스카우트 받아서 그냥 바로 가면 되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비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비자가 있고 없고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스템 과정으로 어느 학교든지 가면은 이 나라에서 OPT라는 걸 주고 그 OPT로 취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자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거, 영주권이라든가 H1B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해외 경험이라든가 취업을 하고 싶으면은 미국으로 가야 되고요. 뭐 해외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미국은 아니겠지만 뭐 당연히 미국을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저야 뭐 지금 독일에 있지만 사실 독일이라든가 뭐 UK라든가 이런 데를 오고 싶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취지의 얘기고 아마 미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미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석사를 다 칩시다. 그래서 뭐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매트리얼을 활용한 웨어러블 로봇 뭐 유명한 어떤 서울대학교 그 교수님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데 유명한 데 있고 아니면 이런 뭐 바이오미메틱스 해가지고 뭐 CFD 하는 데도 있겠죠. 근데 이런 데 가서 한 2년쯤 1년 그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번에 지원해서 가을 학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1학기 날리고 그럼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뭐 마지막에 내가 2024년도 2학기 때 1학기 시작해서 2학기 2025년 1학기 2025년 2학기 다음에 2026년 1학기 때 졸업하자마자 바로 가려면은 또 2025년 2학기 즉 석사 3학기 때 본인이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또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졸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못하네요 그래서 1년도 미뤄지고 하면은 본인 나이가 막 32, 33때 박사 유학 갈 거거든요. 저는 그래도 응원합니다. 저는 그래도 가는 게 맞다고 봐요.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면. 그러나 석박 통합으로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차라리 저라면은 회사를 미니멈의 에포트로 다니고 그 연봉 8천이라면서요. 최대한 땡길 거 땡겨서 저는 저축을 해서 무조건 1억을 모읍니다. 일단 1억을 모아서 그 1억 어차피 유학 갈 때 박사로 가실 거기 때문에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돈 드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석사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박사를 저는 다이렉트 PhD로 지원을 할 거고 이 바이오미메틱스 CFD 이런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별로 인기가 없는 학과예요. 메카닉스라든가 CFD는 그래도 좀 있겠다. 근데 본인이 이런 소프트 매터리얼 활용을 웨어리블 로봇 이런 것도 좀 인기가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AI를 활용한 뭐 어떤 그런 팬시한 인공지능 학과나 컴퓨터 사이언스에 비해서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의 바이오미메틱스, 터뷸런트 컨트롤 및 무슨 뭐 CFD 시뮬레이션 이런 거는 별로 인기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석 졸업도 했고 하니까 바로 지원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면은 네. 바로 퇴사하지 말고 어차피 교수님 컨택도 안 한 상황이잖아요. 조금만 더 네.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고민해 보고 네. 그러니까 참 봐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24년도에 이때 퇴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그 다음에 퇴사를 함과 동시에 이제 석사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 혹은 석박 통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2024년 2학기에 만약에 석사로 붙는다면 혹은 석박 통합으로 붙는다면 어쨌든 석사 1학기가 될 거고 2025년 1학기 때 석사 2학기가 될 거고 2025년 2학기 때 석사 3학기인데 문제는 이때 지원을 해야 된다고요. 박사 지원을. 그래야 2026년도 1학기 때 석사 졸업을 함과 동시에 2026년 9월에 박사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빡센 타임라인이라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타임라인이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만으로 27이면은 지금 이제 28이고 29이고 30이고 혹시라도 한 학기 살짝 밀리기만 하면 어쨌든 31 이때 가는 건데 물론 그래봤자 1, 2년이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때 영어 성적 어차피 GRE 필요가 없으니까 요즘은 토플 하고 그다음에 지원 준비할 것 같아요. SOP나 이런 거. SOP, PS, CV 이런 거, 커버레터 이런 거 준비하고 그다음에 연구실 설치하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략적으로 나라면 어차피 외국 취업하는 거면 회사 갈 거면 좋은 학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좀 더 연구 분야에 핏한 거를 잘 찾아가면 되는 거지. 굳이 진짜 막 뭐 사람들이 많이 막 한국으로 리턴할 걸 생각해가지고 막 저는 그렇게 또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럼 버클리나 MIT나 이런 데 나올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나와서 어디를 가셔도 박사 그냥 졸업하면 회사에서 다 취업할 수 있어요. 박사 과정 정도 하신 분들이면 물론 좋은 데 가면 좋지만 이게 그러니까 골고루 분배해서 지원을 해야겠죠. 근데 연구실 탐색을 잘 하신 다음에 이때 지원을 하셔서 박사 지원을 하시고
차라리 1학기 때까지 꾸준히 회사를 다니다가 이때 퇴사를 하시라고. 이때 퇴사를 여름까지 다니고 그 다음에 이때 박사 시작을 하라고요. 제 말은. 그러면은 일단 시간도 훨씬 졸업하고 2024년도에 연봉 뭐 8천이 조금 지나치게 높은 케이스라고 하니 뭐 한 5, 6천 받겠어요. 한 6천 받고 또 1학기까지 하면 또 한 대략 세전으로 1억까지는 어떻게든 모을 수 있는 좀 준비가 되잖아요. 그걸 갖고 가는 게 훨씬 낫다 이거죠. 어, 이거 제 이런 생각 네. 제일 이상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 가서 취업하려면은 애리조나 같이 뭐 탑 40, 탑 100 안에만 들면 된다니까. 뭐 이름만 대충 아는 대학이고 그 교수가 그래도 논문 좀 잘 해가지고 그냥 논문 써서 졸업해가지고 내가 이제 CFD 잘 돌려서 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만 되면은 어디든지 미국은 다 취업할 수 있어요. 뭐 지금 뭐 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취업 뭐 시장을 내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회사 갈 거면은 버클리 나오든 MIT 나오든 이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회사는. 그냥 정치 싸움이고 또 다른 어떤 글라스 셀링에서의 싸움이라서 본인이 뭐 교수 임용을 뭐 한국으로 돌아서 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그거는 본인이 아직은 모르니까 그걸 그냥 얘기한 거고 같고 어차피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벗어나서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더 지적 탐구를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뭐 교수 정도도 내가 당연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오케이,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 교수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라리 막 2년 동안 석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석박 통합으로 들어간 다음에 교수님 죄송한데 석사를 할게요 이러면서 또 얘기해서 또 나오고 막 하는 걸 굳이 해야 되나? 그냥 바로 다이렉트 PhD 가면 됩니다. 아니, 수석 졸업이고 회사도 다녀봤고 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인데 그리고 거기서 뭐 사업부도 아니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서 연구소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저라면. 근데 대신 그 연구실에 대한 컴펜세이션 본인이 좀 해야죠. 약간 컴프로마이즈는 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거는. 네. 근데 그것도 골고루 전략적으로 지원하면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죠. CFD라고 하는 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걸 수도 있지만 또 전통 유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인기가 굉장히 없는 학과란 말이에요. 그럼 전략적으로 얘기를 잘해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대신 본인이 좀 연구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다이렉트 PhD는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좀 찾아보고 생각을 좀 더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이거 회사 그만두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지만 1년이라도 더 다니세요. 연봉 네. 8천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팀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 생각해 봤는데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닐게요. 이러면서 몰래 토플 공부하세요. 진심으로 이게 진짜 쉬운 결정이 아니야. 내가 본인을 뭐 본인의 어떤 실력이나 어떤 가능성을 절대로 낮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뭐 열심히 다녀가지고 해놨는데 이거 그만두고 석사부터 시작해서 하면요. 물론 본인은 막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거 뭐 미국 유학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애초에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조금 클래식한 학과고 남들에게 그렇게 어필이 되기 좀 안 되는 그런 좀 인기가 없는 전통 기계공학 학과인데 그래도 연구는 충분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조금 더 골고루 써가지고 하면은 뭐 1년 뒤에 해가지고 안 되면 또 떨어지면 뭐 다시 지원하고 하면서 계속 지원하면 돼요. 교수들은 다 그런 사람 원래 물론 당연히 그 내년에 되기 위해서 컨택도 열심히 하시고 하셔야겠지만 열심히 하면 또 된다니까요. 왜냐면 미국은 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100개가 넘게 있는데 100개가 넘는데 연구실이 막 20개가 넘게 있고 그 20개 중에 매 연구실마다 TO가 3개씩 있고 이런데 설마 내 자리가 6,000개 중에 하나가 없겠어요?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공부 좀 했고 수석했던 사람이 6,000명 중에 한 명을 안 들까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타렉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타렉님도 그 국박이나 유럽 박사들이 O1이나 NIW 받아가지고 미국 가는 게 많이 어렵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번 미국 이민 커뮤니티 가면은 영어 잘하고 박사학위 있으면 꽤 수월하다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라고 하는데요. 있죠.
있습니다. O1 비자 같은 거나 NIW 해가지고 미국 간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원래 그래요. 그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건축학개론에서 그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공부 잘하고 이쁜 애가 어떻게 있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 모아두고 거기서 이쁜 애가 공부 잘하면서 이쁜 애라고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있지. 그 된 사람들 모아놓으면 다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NIW 물론 많아요. 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박사 해가지고 정말 UC 버클리나 MIT나 더 좋은 학교에 포닥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제 주위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까지 오기에 힘들었겠냐고요, 제 말은.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도지아 X님께서 대기업 R&D 경력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소 2년 경력이면 사회에서 인정해줘라고 하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남들이 어떤 인정해주는 거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미국 박사를 희망하는 입장에서 연봉 7, 8천 달리는 회사를 그만두고 석사를 해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전략이 나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전략적으로 지원하면 다이렉트 PhD가 될 거고 지원하면서 1년 반이라도 회사를 꾸역꾸역 다니면은 굉장히 회사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가능할 것 같아서 물론 뭐 회사 다니면서 뭔가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 알지만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아, 멘토링 하기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회사를 그냥 단 한 큐에 그만둔다고? 그 쉬운 선택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조금 본인이 용기가 과했어. 내가 멘토링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 멘토링을 듣고 좀 용기가 과했어. 이게 쉬운 선택이 내가 해봐서 알아요. 회사를 해봐서 알아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7, 8천 7, 8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를 그만둔다고 에이 이것도 연구소인데 에이 그리고 그 정도면 수도권이지 뭐 아까 뭐야 지역이 뭐 어쩌고저쩌고 근무지 이게 뭐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에이 그 정도면 수도권이죠. 나는 울산에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게 지금 땡큐베리 감사해야지 기획과 출신이. 그러니까 나는 안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리고 동시에 같이 그냥 다이렉트 PhD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퇴사하고 석사부터 단디하게 시작해서 진짜 미국 박사 딱딱딱 하겠다 이러면 본인이 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뭐 주위에서 바지 끄대기 붙였고 아니야 하지 마. 안 돼. 막 이래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는 건데 네. 나라면 안 한다 이거지. 나라면. 음. 아, 네. 음. 다이렉트 PhD를 좀 알아보세요. 일단 내 영상을 좀 보시고 그 다이렉트 PhD가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생소한 개념이라서 그래요. 미국은 학부를 졸업하면 그냥 박사예요. 다이렉트 PhD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석사하고 박사가 아니라 그냥 박사라고요. 그냥 본인이 학부하고 그냥 박사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교수님들이 논문 있는 사람들만 뽑냐? 아니에요. 리서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그냥 뽑는 거예요. 연구 논문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항상 이게 undergraduate student가 SCI 페이퍼가 있다 이상한 거예요. 본인은 학점 좋고 연구소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리서치에 대한 인트레스트가 있고 나이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알면은 물론 나이에 관심도 없겠지만 이 정도로 이 사람의 어떤 삶이 그려지면은 충분히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교수만 잘 만나가지고 연구 분야만 잘 선택해서 뭐 너도 나도 가고 싶어하는 뭐 그런 대학은 좀 대학원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적절한 대학 수준으로 잘 지원하면은 바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가 이제는 학교 네임밸류가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뭐 중요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시대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처럼. 그래서 차라리면 여유롭게 한 돈 한 1억 정도 1억 5천 정도 꾸준하게 좀 모아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차라리 미국 유학 바로 가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고 있네요. 할 말이 없나 봐요.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 마지막 지금 또 이제 고민은 음. 대체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다이렉트 PhD를 가게 되면
아, 아이가 이제 있어요? 아니요. 연애나 이제 결혼이 이제 제일 걱정인데 네. 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미국으로 박사를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연애까지 생각하는 건 좀 사치예요. 미안하지만 그냥 아, 가면은 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유학 가서 많이 만나요. 보통 저같이 네, 결혼하고 간 케이스보다요. 그냥 네. 싱글로 갔다가 졸업할 때쯤 결혼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너무 걱정 아, 안 하셔도 돼요. 예. 근데 뭐 만약에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사귀는 분 계시냐? 만약 그런 분이라면 이제 본인이 조금 이제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한 명을 데리고 이제 유학을 간다는 거는 제가 또 해봤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미친 듯이 어렵다는 걸 제가 체감했거든요. 애가 있으면은 난이도가 더블이 되고요. 하여튼 미치는 난이도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싱글이니까 편하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가면 많이 있습니다. 되게 그리고 미국은요 뭐 도시이면 더욱 사람이 많겠지만 뭐 한인이 없긴 한데 뭐 뉴욕에 가면은 여초고 저쪽 서부 쪽으로 가면 남초고 막 이러긴 한데 뭐 어쨌든 저쨌든 해가지고 또 다 만나고 뭐 방학 때마다 또 한국 와서 또 소개팅하고 선하고 보고 이렇게 하면은 또 다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네. 잘 될 겁니다. 예, 그거까지 고민하는 거는 조금 힘드네요. 예. 너무 먼 걱정이었습니다. 예. 아마 지금 딱히 머릿속에 생각이 나지는 않는 이유가 이 다이렉트 PhD가 지금 머릿속으로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이게 본인에게 맞는 건지도 모르고 가능성이 점쳐지지 않기 때문에 뭐가 궁금한지를 모르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한 1, 2주일 정도는 다이렉트 PhD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세요. 일단 제 영상부터 좀 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일단 AI 들어와 있죠. 제 거에. 아, 네,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지금 되어 있나? 아까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이거 했고 이게 없구나.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잠시만요. 좀 물어볼까요? 좀 학생방에 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인데 좀 되게 좀 공부를 애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딴 거를 하고 있는데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쌤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다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다이렉트 PhD 그 미국 다이렉트 PhD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어, 어떤 절차로 입학할 수 있는지 정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물어보면요. 꽤 잘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아직은 다 무료예요. 지금 언젠간 유료를 할 건데 비번은 5555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오시면 제 영상도 추천해 주고요. 제미나이라든가 GPT의 답변이 나오는데 일단 제미나이 답변을 보면은 어 다이렉트 PhD는 학사학위 취득 후 곧바로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학사, 석사, 박사 과정과는 달리 석사 과정 없이 박사 과정에 진학하게 되는 거고 학사학위를 먼저 취득한 다음에 GRE 및 촛불 성적인데 요즘 GRE가 웨이브가 되죠. 그다음에 추천서 받는 게 좀 어려울 텐데 뭐 받으려면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연구 계획서가 좀 중요한데 이거 잘 작성하시고 나중에 면접해서 이거 뭐 당연한 소리긴 한데 이게 사실입니다. 좀 있으면은 이제 GPT 답변이 있는데 제미나이 답변보단 GPT 답변이 전 좀 좋아요. 그래서 GPT가 4.0으로 들어가서 좀 더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보면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죠. 미국에서도. 근데 일반적으로 박사학위는 석사학위 이후에 진행되는 건데 이게 미국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다이렉트 PhD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학에서는 학사학위만 가지고도 바로 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게 더 일반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석사를 하는 거는 이 연구 개발 쪽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석사를 하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석사를 하는 거지 박사를 하기 위해서 석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다이렉트 PhD 프로그램은 학생이 학부 과정 마치자마자 높은 학문적 수준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잠재력과 동기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게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관심 연구 분야를 잘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입학 요건을 잘 보셔야겠죠. 뭐 GRE 점수 같은 거는 좀 따기 어려우니까. 근데 요즘은 GRE가 웨이브 되니까 지금 바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GRE도 따셔야 된다고 하면 좀 힘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뭐 얘기를 못 하는데 요즘은 웨이브가 되니까 지금 빨리 하는 게 좀 나을 거고요. 연구 경험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연구 경험한 게 없으니까 뭐 발표했다든가 뭐 출판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그나마 조금 R&D에서 썼던 거를 이렇게 저렇게 갖고 와서 하면은 또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영어 능력 평가 아까 얘기했고 추천서 준비라든가 지원서하고 인터뷰 보고 재정 지원 이런 거 중요한데 뭐 박사하면 다 돈 받으니까 상관없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 건 없어요. GRE가 있었는데 GRE도 어차피 웨이브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다이렉트 PhD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합당하다고 봐요. 제 생각엔. 아시겠죠? 네, 네, 음. 알겠습니다. 또 뭐 질문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좀 보시고요. 좀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나중에 언제가 됐든 간에 다시 한번 오십시오. 제 멘토링에. 그리고 어차피 저는 항상 이런 어떤 다이나믹한 삶을 살고 계신 선배님들의 삶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인터뷰를 좀 하면 너무 좋으니까 제 가춤표 개인 그 톡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평소에 저랑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제 단톡방에 들어와 있다고 했으니까 제 가춤표 계정이 뭔지는 알 거예요. 제가 네, 네, 아마 그 공지방에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연락 남겨주세요. 아 제가 지금 아예 드릴게요. 기다려 보세요. 멘토링 하니까 어때요? 도움이 좀 됐어요? 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네, 길에 대해서 알려주셔가지고 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유 참. 혹시 어떤 톡방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제가 그 지금 링크를 줌으로 드릴게요. 여기 줌 채팅으로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나중에 여기로 일단 톡을 주세요. 이게 제 그 개인 톡이니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겠고 너무 훌륭하게 하나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삶을 살아오고 계신데 저는 단언코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런저런 거를 경험해 본 게 두고두고 안주거리가 돼서 본인의 실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1년, 2년 늦어지는 거 에이,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나는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연봉 7, 8천이나 되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이런 대기업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무대를 향해 어쨌든 도전하려고 하는 이 용기가 너무 멋있고 너무 참 뭐라고 할까 감동적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꼭 만들어내셨으면 좋겠고 저랑 얘기하면서 한번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